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더드림 SNC 대표 우혜진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일단 오늘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다라기보다도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두 분께 시장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흐른 상황인데 김덕구 대표님, 최근 시장 보면은 주도주의 빈자리를 다른 섹터에서 잘 메워주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하지만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내 계좌는 왜 이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 주, 오늘 이 오전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난주에 제가 아마 시장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은데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테마가 특별하게 지금 거론된 건 없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는 주가가 좀 선행적으로 움직였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좌가 지금 손실이 좀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나쁜 기업을 샀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좋은 이슈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거래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도주라는 개념으로서 가장 무겁게 가던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개별 장소 돌아왔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냐?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실적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비록 잠정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영업이익 부분들이 호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실 거는 그냥 실적이 좋았으니까 다 잘 될 거야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번 7월 31일 날에 수원에서 진행되는 이 IR 때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들이 예상보다 더 뛰어나게 나왔다는 부분들을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증권가에서 얼마 갈 거다 이런 기대감 자체만 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2분기에 대해서 이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등급 컷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좀 더 가까운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화 대표가 종목장으로 바뀌면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모의고사라는 비유를 들면서 실적을 좀 주목하자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님,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이유가 금리가 인하한다, 미국 금리 얘기겠죠? 근데 보통 과거에 보면 금리가 인하하면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안 좋은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혹시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까? 우선은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선반영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우리 증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장을 정말 비슷하게 따라가는 흐름을 많이 보였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 또 우리나라 시장 뭐 독단적으로 간다든지 미국 시장은 좋은데 왜 우리 시장은 이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흐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좀 국내 증시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조를 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냐, 아까도 저한테 시장 좋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그럭저럭이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뚜렷한 뭐 그런 뭐 주도하는 섹터가 사실은 쭉 끌고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끌고 가는 부분이 없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그때그때마다 좀 대처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은 바이오의 장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번 달에는 뭐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좀 이 흐름들 이미 좀 선반영되고 이제는 조금 우리 증시의 그런 흐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 기억으로는 우혜진 대표가 반도체 관련돼서 좀 더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자, 7월 달에 그럼 우리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7월 달에 키워드, 그럼 여기서 또 반도체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키워드를 뽑자면 네. 조금 이 실적 부분이나 아니면 그쵸. 조정 후 반등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그것의 하나죠. 네. 반도체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반도체도 그동안 제가 주도하지 못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도하지 못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섹터 자체적으로도 좀 강하게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계속
계속 좀 흐름 좋지만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하반기에 소부장까지 같이 좀 따라가는 흐름들 좀 나와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역시 키워드는 반도체다. 또 실적과 연보돼서 반도체의 소부장까지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저는 김덕호 대표의 오늘 시장 전략 한마디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 한마디가 은근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좀 어중간할지. 자, 한마디를 들었더니 이건 실적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잠적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밸류 체인 분석 다시 들어가고 어떤 섹터가 좀 더 상승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건데 뭐 저는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긍정적인 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이 추세가 정말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 가격의 평균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예 지워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 노조 쪽에서도 뭐 이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로 잘 나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분배 안 해줍니까? 회사는 맨날 어렵다 얘기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어려웠죠. 작년에는 매출 자체가 안 나왔었고 올해는 매출이 준수하게 나왔지만은 직전 연도에 갖고 있던 재고 물량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점을 좀 만들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추세가 계속 가려면은 정말로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파운드리 시설이나 혹은 이제 양산 시설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30일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인 밸류 체인들에 대해서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다.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 매매는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만 유효하다. 그래서 이 기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적인 접근에서 좀 가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난 트레이딩이 좀 약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은 무리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홀딩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이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 실적을 주시하자라는 전략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우혜진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한번 볼게요. 앞서서 힌트를 좀 주셨던 내용이네요. 네. 조정 시, 조정 후에 상승하는 섹터를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반도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더 궁금한 건 조정을 받았다라고 정의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네. 음식료 네. 잠잠했거든요. 네. 주도를 강하게 하다가 잠깐 쉬는 이 섹터들은 어떨까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 했습니다. 네, 식품, 화장품 이제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식품 하면은 초반에 불닭볶음면 때문에 그쵸. 삼양식품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라면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지만 정말 이 뭐 생각하지 못했던 역대급 흐름을 보여줬고 사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엄청나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조금 선 반영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아니다 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하반기 내년까지도 기대한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수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화장품하고 식품주, 화장품주는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식품도 이제 뭐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해서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품하고 화장품 그다음에 또 전력 전선까지도 저는 다시 한번 좀 지금 또 오늘 전력과 전선도 조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너무 올라가는 바이오, 사실 바이오가 강하긴 하죠. 네. 강하고 바이오는 급등이 큰 만큼 또 급락도 심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종목에 뭐 크게 벌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베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맞아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이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뭐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전력, 전선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 이번 달에 좀 하반기 시작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 방송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반기에 시장의 문을 열려면 7월에는 조정 후에 반등 나오는 섹터 위주로 한번 봐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점검할 이 섹터는
어떨까요? 첫 번째 섹터 바로 산다 안 산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점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는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었고 오늘 급등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체코 빅딜을 앞두고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어제 두 분의 출연자들이 매수 의견을 주시고 오늘장에 또 잘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김덕구 대표님의 안 산다의 배경도 좀 잘 맞아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견 있으세요? 오늘은 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혜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이후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이 전력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 부분들에서 체코 수주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이미 축출이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쟁 대상 중에 있는 국가는 프랑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지금 협력을 강화한다? 이거는 대번 보이는 모습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항상 원전 쪽 얘기가 나오면 웨스팅하우스 이름이 나온다?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못 받는 순간에는 항상 딜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APR 1400 모델 이거 우리가 만들던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빌미도 그냥 이거 나눠 먹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 테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어쨌든 전력 소모 부분들에서 이거를 빨리 인프라를 만들려고 한다고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탈탄소화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쪽을 너무 부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 성장이 너무 커진다. 이 부분들을 견제하고 미국 내에 있는 원전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에너지 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대 후보들이 모두 다 원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중립지대로서 이 원전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무리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무리 애매하고 어중간한 조정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도주를 무리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저도 자주 거론을 했다 보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골 에너빌리티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이제 지금도 가지고는 계셔야 되는데 오늘 원전주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탑승하시는 거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미국의 대선 후보들 바이든과 트럼프의 중립 지역에서의 교집합이 원전일 수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도 오늘의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혜진 대표는 원전이 미래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텐데 저는 좀 이게 궁금해요. 글로벌리 우리 한국의 원전 산업이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좀 기술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K원전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수주도 어떻게 보면 수출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것도 그렇지만 좀 기술력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글로벌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서 김덕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최근 고점들을 봤을 때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찍고 넘는 흐름들 이제 좀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조금씩은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좀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서서히 우리가 조금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원전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조금은 빠졌지만 그 데이터가 찍혔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원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K원전은 기술력이다. 지금부터 서서히 매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섹터도 한번 이동해 보죠. 자, 이 섹터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죠. 반도체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 두 전문가들은 오늘 이 반도체 섹터를 산다 안 산다 어떻게 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반도체는 역시 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우혜진 대표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반도체 좋죠. 네. 그런데 반도체 회복기에 꼭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중립적으로 말씀드려야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삼성이 파업에 들어갔어요. 네. 반도체 회복기의 파업은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한데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이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아 정말 이거 어떡하나. 근데 사실은 그 노조원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데 뭐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사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지금 뭐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곳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큰 손실을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다들 알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불가피한 거는 사실입니다. 불가피한 거는 사실인데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그런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에서는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좀 빠른 그 협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백기에 발생하는 그런 피해들은 뭐 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사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탄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의 그 파업 이슈는 그래도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걱정을 우리가 미리 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네, 앞서서 걱정하면 우려감만 커지고요. 투자 심리에 우리의 마음에만 좋지 않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자, 김덕구 대표님 한 가지 체크할 게 더 있어요. 삼성이 9일에서 10일에 거쳐서 파운드리 포럼을 진행합니다. 관련 밸류체인 소부장들도 꽤 참석을 하는 듯한 모습이던데 기대감 유효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동안에 HBM 쪽에서만 좀 놓친 부분들이 있지 뭐 디램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 빌미로 해서 파운드리 쪽은 계속 꾸준히 지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파운드리 대전이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만 열렸던 것도 아니고 유럽, 미국 계속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가 그러면 그동안 잊혀졌던 부분들은 우리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순간 갑자기 5월, 6월 되기 시작하면서 레거시 반도체 받는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HBM은 그만큼의 성장성, 그러니까 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GPU 시장, 즉 우리가 생성형 AI 자체가 수요가 빨라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산 처리가 빠른 모델인 HBM에 집중을 하다 보니 뭐 결국 주도는 HBM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받쳐지지 못한다면은 결국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그러면 이번 파운드리 뭐 컨퍼런스도 있고 여러 가지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핵심은 삼성전자는 꾸준히 R&D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사실은 하위 150개 기업들보다도 R&D 예산을 더 크게 본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절대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몇 조씩 쓴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썼던 R&D 예산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좀 더 추가된 거지 그만큼 꾸준하게 시장 장악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몸집을 늘려간다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라면은 아무래도 뭐 반도체 종목을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은 될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던 반도체 장비주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삼성전자를 좀 심도 있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분한테 동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희 뭐 증권방송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삼성전자가 지금이 타이밍일 것 같아요. 먼저 우혜진 대표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엔비디아의 목표치 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약간 부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AI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김덕호 대표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는 것에 대부분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목표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목표점을 어디까지 좀 보여야 될까요? 우리 연내에 좀 단축해서 연내까지 타겟 프라이스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여쭙니다.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삼성전자는 우선은 뭐 10만 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에 그만큼 이제 주가 상승이 오려면 사실은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 반도체 다른 부분에서는 빠질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계속 신규 자금이 몰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연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한
9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10만 전자는 이제 다른 종목에서 크게 뭐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정말 큰 탄력은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내까지의 시계를 좀 좁혀서 여쭤봤더니 약간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김덕호 대표는 그리고 연내까지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신반전자를 달성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HBM인 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논외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리기판, 그러니까 이쪽에서 삼성전기 부분들이 빨리 양산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여기서 디램 부분들에서도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그래도 연중에 좀 이벤트로 볼만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인텔이 CXL 지원을 하고 있는 CPU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2분기 때 이 시에라 포레스트를 이제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좀 뭔가 확 커질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도 뚜렷하게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텔조차도 이 CXL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 자체는 주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HBM, 그러니까 GPU 시장 쪽에서 먼저 있다 보니까 인텔도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CXL 부분도 놓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인텔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파운드리 육성하는 자금을 대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에 비하면 훨씬 더 큽니다. 2배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지금 다시 파운드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삼성전자에게는 악재가 아니냐? 악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만큼 성장성 자체가 뚜렷하고 산업 자체가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신다면은 삼성전자는 신반전 가능성은 이 이벤트가 모두 달성됐을 때다. 그래서 아까 우혜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네. 게 이 10만 점자를 단기간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가 저도 공감하듯이 일단 목표 국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동향에서 특별한 변향이 없다라면은 목표 주가는 9만 원 선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파운드리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을 주셨고요. 두 가지 포인트가 달성이 된다면 10만 전자 도달 가능하겠지만 두 분 모두 동일하게 연내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9만 원 후반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의미 있게 10만은 좀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리기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의 상승세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물론 장중 고점으로 26%까지 올랐다 지금은 20% 안팎의 흐름이긴 한데요.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유리기판입니다. 이게 달성만 된다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속출합니다. 투자 의견 바로 받아볼게요. 그 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갈렸습니다. 자, 유리기판 자체에 대한 안산다의 의견이실까요? 김덕호 대표님. 안산다의 배경 좀 알려주시죠. 일단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이라는 가점은 그럼 이제 네. 앞으로 통과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 매매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조정 때까지 기다리셔서 매수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국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듯이 사실 그동안 이제 실리콘 소재를 탈출하냐 마느냐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었고 똑같이 이제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핵심은 이제 양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뭐 SKC도 있고 뭐 삼성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검사 장비 쪽이다 보니까 결국 장비주 기대로 본다면은 오늘처럼 급등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요약을 드리겠고요. 대신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수익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나. 차라리 다음 주나 이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에서 기술적인 매매를 포지션을 잡는다라면 그래도 5에서 8% 이상은 조금 매매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님 좀 반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 좋죠. 네. 근데 비싸요. 경제성이 너무 없다라는 항상 꼬리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야 되는가? 우선은 저는 지금 좀 흐름을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지금 사실 높죠.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역사적입니다. 계속 높게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한 번 더 탄력의 가능성을 저는 보고 좀 매수 이유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우선은 저도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런 의견의 성향이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네.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흐름을 타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리기판 쪽 지금 앞에서 다 재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도 좀 분할 관점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아예 뭐 접근을 안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주가의 흐름들이 아무리 고점이라도 얼만큼 더 튀어 오를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연상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또 장비 쪽은 저도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반반 전략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유리기판 지금 뭐 사실 이야기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높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좀 그 매수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라는 걸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서 반반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 리가캠바이오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알테오젠을 살 수 없다면 리가캠바이오를 사라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두 분은 산다고 과연 하실지. 또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이 오리온을 등에 업고 있다는 건데 제약바이오와 오리온 어떤 연관성이 있냐 많이들 궁금하신 상황인데 어쨌든 오리온이 현금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죠. 든든한 뒷배가 있다면 매력 있는 거 아닐지도 궁금한데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그럼에도 안 사겠다라고 일치가 됐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오늘 신고가를 리가캠바이오가 경신하며 출발을 좀 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부담입니까? 아니면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하신 겁니까? 일단 자리에 대한 부담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브릿지바이오가 유상증자를 230억 가량 진행을 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주가 상승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브릿지바이오가 또 폐암 신약 물질 임상 일상을 또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슈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일상 이후 전까지 이제 매집이 됐던 수많은 물량들을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리가캠 바이오를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좀 자제를 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 좀 물량들을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오리온 매각의 시점을 좀 두면서 이제 3월 이후부터 계속 이제 주가를 계속 모아갔던 분들이 지금 오늘 장중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마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도보다는 좀 이렇게 매수 자제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도 주가 자체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가까워진다는 점을 좀 부담을 보셨을 때는 지금은 정말 내가 타임을 잘 잰다. 그러니까 늘 장을 보시면서 내가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나 장 처음부터 끝까지 나 화장실도 안 간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대응이 가능하시겠지만 네. 지금은 변동이 조금 예상되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방어 포지션 위주로 가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리가캠바이오의 지금 자리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본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가 아까 서두에서부터 바이오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던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리가캠바이오 말고 그럼 오늘 바이오 뭐 사야 됩니까? 바이오 뭐 사야 되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다면 알테오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사실 바이오들의 그 주가 상승의 이유는 뭐 임상 발표라던가 그쵸. 아니면 어디 인수를 했다던가 뭐 어디를 인수하기로 했다던가 뭐 이런 뭐 임상에 성공을 했다던가 성공을 하면 이제 그거는 뭐 100% 거의 네. 맞는 건데 지금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오리온을 등에 업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돈 많은 그런 기업들을 뒤에 얹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이오의 모든 거의 대부분은 좀 기대감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알테오젠도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 뭐 리가캠바이오는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조금 바이오 섹터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높은 위치다라고 봤을 때 알테오젠은 최근에 계속 뭐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조금 이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알테오젠도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바이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저는 그렇다면 알테오젠을 조금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바이오 그중에서도 굳이 사자면 알테오젠을 추천했던 우혜진 대표입니다. 자, 그럼 우혜진 대표가 뭐 이런 반도체, 바이오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정말 오늘 이거는 꼭 사야 된다라고 했었던 추천주가 있는데요.
두산이네요. 네, 오늘 두산 가지고 나왔는데 두산은 조금 이 그룹주 입장에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산이 이제는 AI의 테마주로 올라갈 만큼 지금 뭐 두산 그 계열사들이 지금 아주 열일하고 있는데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지만 두산도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SMR에 그런 큰 재료가 있고 또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그런 재료가 있죠. 그리고 두산은 이제 AI 그 가속기용 CCL에 대한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올라가는 섹터, 강한 섹터, 주독 섹터 있지만 오늘 뭐 원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룹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은 그 열일하는 계열사 플러스 두산에 대한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까지 해서 저는 좀 오늘 두산 지금 높은 위치긴 최근 흐름 들어서 좀 우상향하고 있고 맞아요. 높은 위치긴 하지만 그래도 두산 다시 한번 좀 가져갔을 때 우리가 조금은 너무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뭐 중기적인 부분까지 봤을 때 다시 한번 지금 24만 4천 원적인 그 고점 부분을 좀 뚫어 넘을 것 같다라고 보인다.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저항받고 지금 여기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 엄청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슈로 보나 좀 위치적으로 보나 계속 좀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위치와 그리고 재료까지 했을 때 좀 두산 한번 공략해 보시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 대한 매력을 좀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주셨죠. 한 24만 5천 원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염두에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덕구 대표님이 이래나 저래나 오늘 이거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종목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공통점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일단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를 좀 제안드리면 좀 애매한 종목들 좀 다시 늘려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주가적으로 좀 접근하신다 하더라도 연초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프라 회복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자금들 발현들까지 예상을 했을 때 그럼 앞으로 인프라 확충이 될 것이다. 중장비 사업이 활성화된다 기대감을 좀 보였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산밥켓도 이번에 이제 멕시코 신공장에 지금 착공을 지난 6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은 2026년도부터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6년도면은 이미 미대선 토론 다 끝났고요. 신정부에 대해서 예산 집행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출을 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진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 협정이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왔던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산바켓이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8개 생산 기지를 가지게 되면서 갖고 가는 해파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부과가 됐던 농경 장비 측 부분들에 대한 매출보다는 오히려 이제 스티어 로더 쪽 부분들 그리고 전기 로더 부분들이 조금 실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전 고점이었던 6만 7천 원까지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6만 원 선 정도까지를 타겟을 하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해진 대표와 김덕구 대표의 추천주는 두산 관련 그룹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비 아나운서 만나보시죠.